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김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현정 평론가께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생각,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30년 동안 같이 동지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온 그런 분들끼리의 그런 갈등 문제들이 부어진 모습 보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권 정당의 입장에서 그 윤미향 그 당선자와 정의원의 이런저런 이제 회계 처리상의 문제라든지 뭐 안성 쉼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의혹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의원과 윤미향 당선자의 그 문제가 사실로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3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대의나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사실이라면 윤미향 당선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그 정대협과 정의연이 해왔던 운동의 방식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심이었다고 어제 저는 많이 얘기가 됐어요.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운동의 방향, 수요 시위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한일 간의 청소년들 간의 그 교류를 통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미래의 세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예를 들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의원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검찰 수사를 강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전제로 해서 단죄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단호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 단죄하는 그거에 대한 취지나 목적 또한 이러한 그동안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그 반일 구구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들의 문제들이 가치나 대의들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희정이나 단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민주당 내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 논란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개인적인 어떤 논란 의혹이라는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들이 보면 뭐 안성 쉼터라든지 그 남편인 수원신문 대표 또는 뭐 그 아파트들을 현금으로 샀다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그 공당으로서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팍팍 쓰세요. 최문순 지사는 탈모 치료제를 샀다.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받아서 소비하는 방식인데 최문순 지사는 소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70%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잃었고 그때 많이 또 기부를 많이 동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자가 92%가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부에 대한 부담감이 덜고 오히려 이제 소비를 통해서 그 내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도움으로 해서 내수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지자체장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수진 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 파내야. 이런 얘기를 주장을 내는 거죠. 김현정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현충원이 이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저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2명이 이와 같은 그렇습니다. 발언을 그쪽이 지역구니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대 국회 말미에 예. 과거사 그 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거든요. 예. 형제복지원이라든지 뭐 5.18 그렇습니다. 등 과거에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도 됐고 이런 시점에서 예. 아마도 그거와 좀 약간 맥이 닿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과거 친일 청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종료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예. 그 전제에서 뭐 이렇게 이런 조치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 이수진 당선자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내정자가 이끌게 되는 미래통합당과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결국엔 나중에 합치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어렵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9명을 꾸릴 때 이제 3040 세대를 중용하겠다 예. 이런 기준을 얘기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그 40대 경제 대통령 그런 예. 내용들도 이제 그런 구상들도 얘기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젊은 층을 좀 중용해서 예.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중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과거에 그런 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런저런 이제 인연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외연 확장이나 이런 필요성 때문에 그런 시도들은 있을 거라는 그 예상은 되어지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 성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이고 예. 그 이전에 그 4월 이전까지 예. 해결해야 될 뭐 당에 대한 체질 개선이라든지 그 선거 총선 패배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 또 이제 당을 어떻게 쇄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제 구상들과 일련의 일들을 조치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안철수 그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하고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예. 4월 임기 중에는 이제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다음 주제 가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시 재정이다. 이런 강조를 했거든요. 김현정 평론가하고 윤찬 변호사께 두 분께 동시에 질문 드릴게요. 정부가 증세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직 그 증세 논의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코로나19의 확산 예.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가을에 2차 또 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예. 예상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이제 막아내고 이런 것이 1차적인 급선무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경제와 그 고용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 새로운 뉴딜 정책도 발표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정 확장 정책이 예.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바로 살려서 예.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치료제나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속도와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그 부처 간의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그 각종 세무조사로 펑크난 세수를 확충한다든지 또는 국유재산 매각 예. 관련된 이러한 그 수단 등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고요. 예. 그다음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조치들을 통해서 국가재정 확장을 통해서 예. 경제가 살아나거나 이런 추이를 보고 그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예.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나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